안녕하세요. 매회 전자금융 사기를 벗어날 수 있는 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자,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정말 매회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주고 계셔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 사기 범죄 줄어들고 있긴 하다면서요?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보이스피싱 그 피해액이 2,353억 원이래요. 네. 이 숫자는 전년 대비할 때 65%가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건수는 25,859건이고 64.3%가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많이 감소한 건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2천억이면 아직까지 우리가 더 경계를 해야 되겠죠.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보이스피싱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행이에요. 다만 저희도 방송했지만 이제 메신저 피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방송도 좀 잘 시청해 주시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하냐면 대형은행이나 농협에서 의심 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의심 계좌를 추출해내는 모형을 통해서 이 사기 계좌를 찾아내고 그리고 차단해서 범죄를 예방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정말 어떤 방법으로 이 범죄를 예방하는 건지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아침 일찍부터 은행을 찾은 순자 할머니. 하루에 한 번 찾는 일도 드문데 그날 할머니는 2번이나 은행을 찾았다. 은행 오픈 시간. 할머니는 돈을 찾기 위해 ATM 기기 앞에 섰다.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찾으려는 할머니. 하지만 ATM 기기에서 큰 돈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더 안 드는 거야? 고객님, 뭐 도와드릴까요? 예, 나 지금 돈 1,000만 원만 인출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1,000만 원이요? 예, 예. 고객님 금액이 너무 크셔가지고 제가 창구에서 안내해드릴게요. 아이고, 내 지금 급하니까 지금 여기서 좀 얼른 해주세요. 금액이 너무 크셔서 제가 창구에서 도와드릴게요. 아니,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필요해서 그런데. 혹시 뭐 어떤 일 때문에 인출하시려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유, 저기 인테리어 네네. 하려고 지금 돈을 지금 인출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인테리어요? 예, 예, 예. 지금 내가 급하니까 좀 얼른 도와줘. 창고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잠시만요. 아유, 세상에. 허둥지둥하는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다소 큰 금액을 무조건 현금으로 찾아야 한다는 말이 의심스러워 곧장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직원. 그리고 잠시 후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지금 좀 보이스피싱이 좀 의심돼가지고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될 거예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ATM 기기가 아닌 창구를 찾는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네네. 1억 원 좀 찾으려고 그래요. 1억 원이요? 예, 1억 원.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돈이 필요한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유, 내가 필요해서 그래요. 급하니까. 저희가 절차가 필요해가지고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저기 부동산에 쓰려고요. 부동산 때문에 돈이 필요하시다고요? 예. 아유, 아니 어머니 아까 오전에는 인테리어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언제 인테리어 말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 돈이나 얼른 찾았어요. 그러시구나. 부동산.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핸드폰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 핸드폰이요? 네네네. 집에서 안 가져갔어요. 핸드폰이 없으세요? 예, 안 갖고 왔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아니, 아이고, 얼른 좀 해주지. 다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직원. 결국 할머니 댁으로 방문해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보세요. 이렇다니까. 어머니, 그 은행원들 말 믿으셔야지. 돈 인출하려는 그 사기꾼들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맞아. 내가 아주 정말 몰랐구만. 그 은행 가서 다른 이유 대면서 돈 인출하려는 것들은 전부 다 그 보이스피싱 사기예요, 사기. 아이고, 그렇구나. 고생하셨어요.
은행 직원의 대처로 할머니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야, 오늘 영상은 제가 자막을 딱 보는데 네. 행복하네요. 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방송 10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10번째 만에 마음이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저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행 직원분들은 글자에서 맞아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인테리어 한다, 부동산 살 거다 이러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들 하는데 거기서 이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거다라는 걸 찾아내려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촉각 판단 정말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 그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그 소비자보호부를 비롯해서 지금 뭐 다른 은행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금융회사 직원들이 의심계좌 모니터링 그리고 또 직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객님들의 소중한 그 금융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송 팀장님, 이게 의심계좌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농축협의 계좌가 이게 하루에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의 거래가 됩니다. 그렇죠. 그 많은 거래 중에 사기 계좌를 사전에 찾아내서 그 사기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놓고 피해자한테 전화해서 피해자임을 인지시켜서 신고를 하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우리 의심계좌 모니터링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예요. 전화를 드리면 본인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 진짜 피해자 맞거든요. 근데 피해 사실을 몰라요. 정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릅니다. 난 죽어도 피해 사실이 없어라고 하면 저희가 더 이상 지급정지 임시조치를 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고객님들의 재산을 지켜줄 수 없는 거죠. 아니 다 전문가분들이잖아요. 전문가분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막아놨습니다. 정지시켜놓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피해자분들이 인지를 못하세요, 잘?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정말 소중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 고객님들이 그런 걸 있다는 걸 누구한테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계좌 하나하나 그 어떤 패턴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의심 계좌로 그렇죠. 확정을 하려면 네네. 금융기관에서 도와주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0% 이상은 예방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든든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그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의심계좌 모니터링이 따로 뭐 특히 장점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야간 모니터링을 합니다. 야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이 근무 시간이 6시까지다 보니까 6시 이후에는 모니터링 안 하는 걸 압니다. 그러다 보니 6시에서 7시 사이에 사기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는 근데 6시부터는 야간 모니터링에 딱 돌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협계좌 건들면 걸린다는 걸 걔네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거예요. 송 팀장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그 모니터링 시스템. 우리가 이제 고개 끄덕이면서 듣지만 진짜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는 또 잘 좀 궁금하긴 모르겠거든요.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짧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현장 모습 보시죠. 저희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에 그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모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형에 따라서 이제 의심 계좌가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이거를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거래 내역을 확인해가지고 정말로 의심스럽다 그러면 입금하신 분에게 왜 입금했는지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는 거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 타행으로 만약에 그 송금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타행 계좌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타행에 의심 계좌 모니터링 하시는 검색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죠. 팀장님 여기 사기 의심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봅시다. 600 들어왔다가 지금 1,000만 원이 빠지고 있네요.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거 얼른 입금자한테 왜 입금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객님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조금 대출 사기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고객님 핸드폰으로 그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들한테 전화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대출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맞네 그러면. 네. 그럼
바로 신고한다고 예. 말씀하셨나요? 예, 신고 안내까지 드렸습니다. 아,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야, 이 팀장님이 지금도 멋있으신데 역시 현장에 계시니까 진짜 최고십니다. 멋지세요 아주. 현장에 있어요. 괜찮으십니다. 저희가 그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께서 농협의 의심계좌 모니터링 직원이라고 하면 이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구나. 중요한 거. 사기범들은 돈을 요구하지만 저희는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신고를 요구하지.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맞아. 세상에 어느 사기범이 맞아요. 돈 달라고. 신고하라고 합니까? 다 돈 달라고 하지. 맞아요. 딱 한마디로 정리가 네, 되네요. 네, 네. 범인은 돈을 요구하지만 이 모니터링 직원은 피해 신고를 요구한다. 이거 딱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의심 계좌 이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적 같은 거는 좀 많이 있나요? 네, 사실 뭐 다들 열심히들 하고 있고요. 다른 금융기관도 뭐 아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말 기준이에요. 1,530건에 141억을 예방했고요. 농축기업 계좌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누적으로 15,000건에 926억을 예방했습니다. 와, 5,000건. 대단하네요. 1,000억을 예방하신 거네. 송 팀장님 오늘 이제 처음 만나본 영상 말고도 또 다양한 예방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사례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뭐 많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다뤘던 사건 중에서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있었죠.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있었죠. 신분증 요구해가지고 맞아요. 앱을 깔아서 그 사람 몰래 그 사람 이름으로 된 통장을 비대면 개설해서 오픈뱅킹으로 끌고 가는 이런 거는 본인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농협 계좌에서 출금이 돼서 타행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타행 계좌를 지급 정지를 우리가 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타행 모니터링 요원한테 저희가 또 전화를 해서 야 농협에서 얼마큼이 넘어갔는데 빨리 지급 정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서로 크로스 체크도 되고 일단 그래서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해서 피해자한테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꼭 할게요.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그 증세가 있냐면 신고를 엄청 두려워해요. 내가 혹시 경찰이나 이런 데 신고를 했다가 그게 아니면 나 어떤 경우에 나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일단 신고해서 사실이 아니어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아니 이렇게 뭐 실제 사례까지 듣고 보니까 이 의심 계좌 모니터링 이 시스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효과도 크다는 것도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예방을 하면 정말 좋지만 그래야 하지만 그래도 또 혹시나 그것도 당했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또 한 방에 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범죄임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신고만 해도 저희가 이거는 의심계좌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기 계좌에서 돈이 안 빠지도록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피해금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선제적으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해도 이 불신감이나 이런 사기범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속아서 자기가 피해자임을 인지를 끝까지 못하고 신고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막아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112 신고라도 좀 해주세요. 하고 아니면 자기가 나중에 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중한 자산 좀 지켜주십시오. 이게 오늘 보니까 우리 송 팀장님 계속 누차 강조해요 지금. 직원들 좀 믿어달라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도와드리려고 하는 일인데 피해자 되실 분들이 안 믿어주고 오히려 범인 취급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이 보이스피싱 관련돼 가지고 범죄 피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도 금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그 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고요. 또 그분들이 해결하는 방법도 가장 많이 알으니까 제발 좀 저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잘 듣고 신속하게 그대로 따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명쾌하게 아까 말씀하신 그 문장 중에 이런 말로 범인은 돈을 요구하지만 그렇죠. 은행 직원은 신고를 요구한다.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보이스피싱 얘기를 그냥 들으시면요.
아유, 거기에 속아? 그럼요. 이런 반응들을 대부분 보이시는데요. 저희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이 장담합니다. 보이스피싱 누구나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휴대전화나 이런 데 와가지고 밑에 영어로 쫙 써 있고 줄 쫙 가 있는 거 이른바 얘기하는 링크. 네, 이거는 정말 누르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것만 안 눌러도 아마 범죄는 거의 예방될 거라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그 링크 안 누르기. 전자금융 사기는요, 단순한 보이스피싱에 그치지 않습니다. 네. 스미싱, 파밍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편리하면 좋죠. 편리함도 좋지만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나와 자산을 지키는 여러분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제 개인정보를 도용을 해가지고 위조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요. 은행 거기 이제 직원들하고 결탁을 해서 불법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결제 계좌로 사용을 했어요. 일단 본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영석 일당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김영석은 2015년까지 은행에서 여신관리과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과 문자 전송 없이 본인 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